안녕하세요. 오늘은 티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막 티어에 대해서 얘기할 정도로 막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 꿀팁을 좀 전수를 하면 여러분도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는 이제 노멀로 20레벨 찍고 이제 경쟁전을 돌렸는데 제가 아이언 3에 딱 배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언부터 이제 다 올라와 봤어요. 그래서 이게 좀 처음부터 이제 고티였던 분들이랑 좀 다르게 좀 저 티어의 그 마음을 좀 알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같이 하던 친구가 플레여가지고 제가 이제 롤이 플레인데 이게 발로 오니까 아이언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빡쳐가지고 이렇게 미친 듯이 했는데 현재 최근에 이제 다이아 1을 찍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많이 한 캐릭터가 브림스톤이고 이제 승률은 58%인데 뭐 높다고 하면 높고 낮다고 하면 낮은데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판수는 적은데 제가 또 연구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한테 좀 이것저것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아이언에서 브론즈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맵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게임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막 브리핑을 하고 싶어도 저기가 어딘지 모르니까 얘기를 못 해줘요. 그리고 상대방이 스킬을 쓰는데 이게 그게 무슨 스킬인지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뭐 사이퍼 덫에 걸리는데 이게 이제 쏴서 깨야지 그게 풀린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제 좀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좀 부족한 그런 티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때는 그냥 게임을 재밌게 많이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엔트리든 척후대든 연막이든 뭐 하고 싶은 걸 다 해보시고 그중에서 제가 제일 잘 맞는 걸 하나 고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브론즈에서 이제 실버쯤 되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게임을 좀 해봤어요. 해봐서 이제 뭐 맵도 이제 맵 이름도 조금은 알고 이제 맵도 어디로 가야 이제 갈 수 있고 이런 것도 아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해도가 좀 부족하고 그리고 안 좋은 버릇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진짜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가까운 데서 싸울 때도 줌을 켜요. 근데 이 줌을 키는 행위가 이게 정확도는 올려주지만 이게 줌이 나오는 그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시간에 총을 한 발 두 발 더 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발로란트는 머리를 맞추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 한 발 두 발 때문에 제가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줌을 안 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또 이제 다대일 혼자서 이제 클러치를 해야 될 때는 특히 먼 곳에 있는 곳은 괜찮은데 가까운 곳에 있는데 줌을 켜버리면 2대1 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안 좋은 버릇이 또 총을 쏘다가 앉아요. 저도 많이 그랬는데 이게 스프레이를 못 잡으니까 앉으면 스프레이가 좀 잡히거든요. 근데 이게 총을 쏘다가 앉으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티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끊어 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가 앉으면 그냥 옆으로 좀 피한 다음에 그냥 한두 발 톡톡 쏴주면 그냥 바로 헤드를 맞아서 이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끊어 쏘는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같은 포지션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군데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A 사이트만 있고 같은 자리에서만 막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좀 머리를 쓸 줄 알면 거기를 찍고 와요. 찍고 오면 이제 와 상대방 진짜 잘 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잘 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상이 가는 거예요. 거기 있겠다 싶으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에임을 헤드라인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땅을 보고 다닌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고치시면은 브론즈를 금방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물론 이게 바로 고쳐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고쳐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버에서 이제 골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티어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일단 포지션, 헤드라인, 브리핑, 무빙, 스킬 연구, 장전병 요 정도인 것 같거든요. 이게 포지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게임에서 보여드리면 지금 바인드인데 제가 수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실버 같은 분들은 여기서 막아요. 아니면 여기가 안 좋은 건 아닌데 보시면 제가 만약에 피닉스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팀 브림스톤이 이렇게 연막을 좋아한다. 들어오다가 여기서 삥을 딱 까고 나와요. 깎아면서 램프나 여기를 보겠죠? 근데 여기 있으면 삥을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삥을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저기보다는 차라리 이런 곳에 있으면 상대방이 삥을 날리면 그걸 이렇게 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램프에 있다면 여기 있다가 삥 날라오는 거 보고 살짝 피했다가 다시 나와서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데, 이런 포지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또 바인드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숏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바로 아래가 헤드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딱 나올 때 요 아래를 조준하고 있으면 헤드가 맞아요. 이런 헤드라인을 조금 외워놓으시면 이제 게임을 할 때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두 외울 순 없지만 이런 거 한두 개 외워놓은 것도 이제 1킬, 2킬 따고 그 라운드를 이제 가져가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서, 이런 거를 하나 유튜브로 보시면서 좀 외워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브리핑인데, 이제 어느 정도 맵의 지형에 대해서는 알잖아요. 그리고 발소리의 위치 이런 것도 알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하니까 이제 브리핑을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브리핑 하고 안 하고는 진짜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네, 그리고 이제 무빙인데 짤피킹이랑 와이드 피킹이거든요. 이건 나중에 이제 영상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별건 아니고, 이게 짤피킹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이 어디 있나. 근데 이렇게 짤피킹 한번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랑 그냥 나가는 거랑은 차이가 크거든요. 왜냐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래도 제가 여기 나와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쬐고 있어요. 나오기만 해. 근데 상대방이 짤피킹 안 하고 그냥 나오면 이렇게 쏘면은 잘하는 사람은 헤드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짧게 피킹하던가 아니면 칼로 피킹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와이드 피킹 같은 경우는 이제 짧은 거리에 있는 상대방한테 쓰는 건데, 이건 나중에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스킬 연구 같은 것도 이제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인드 같은 경우도 저 혼자 이렇게 각폭을 연습을 많이 해봤거든요. 충전이 이런데 필요해. 저런데 날리고, 이제 유튜버 분들 것도 많이 보긴 했지만 이제 이렇게 찾다 보면 각폭을 찾는 것도 재밌고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몇 개를 외워 놓으시면은 이 게임을 풀어 나가실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전병인데, 이거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한 명을 잡고 나면 꼭 장전을 해요. 이게 약간 진짜 안 좋은 버릇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급기 준비 완료. 이렇게 제가 싸움에다가 한 명을 잡았어요. 그럼 여기서 바로 장전을 눌러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10발이 남았어요. 10발이면 한 명을 더 잡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근데 여기서 장전을 눌러요. 이 타이밍에 적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죽는 경우가 진짜 생각보다 엄청 많거든요. 왜냐면 이 장전 소리가 상대방한테도 들리기 때문에, 이게 내가 앞에 있는 상황인데 상대가 장전을 한다? 그냥 나가서 죽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장전을 제발 하지 마시고, 이제 그러니까 총알이 없다면 차라리 클래식으로 싸워 보시는 것도 연습을 해보시고, 이게 클래식이 보시면 우클릭을 하면 3발씩 나가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데미지가 세다거든요. 그래서 이게 총알 쏘다가 총알이 없으면 클래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쏴보세요. 오히려 이게 이 사람 총알 없겠는데 하고 나오는 타이밍에 이렇게 쏴버리면 상대방을 잡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올라가기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실버에서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좀 던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같이 팀 게임이니까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해도 이제 시비로 받아들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특히 제가 연막이어서 이게 좀 힘들었는데, 연막은 혼자서 뭔가를 해내기가 좀 힘든 캐릭터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찾았던 게 각폭이거든요. 저희 팀이 던지면 저는 그냥 저희 팀 던져주는 거 보고 그냥 반대 사이트로 가요. 그러면 이제 거기 사이트는 빌 확률이 높겠죠. 그럼 거기 가서 이제 저랑 그나마 마음이 맞는 다른 친구들이랑 그 사이트를 먹고 각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움은 졌지만 라운드를 딸 수 있는 거예요. 라운드를 따면 게임은 이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기만의 약간 승리 공식을 만드는 게
좀 티어를 빨리 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골드부터는 이제 사실 좀 앞에랑 이제 비슷하긴 한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헤드라인, 맵 리딩, 무리 그리고 이코 라운드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헤드라인은 이제 실버 때도 많이 이제 강조를 했지만 이제 아무래도 여기 이제 골드 분들부터는 좀 그나마 좀 잘 쏴요. 다들 끊어 쏘는 것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머리로 쏘려고 또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스매치를 하시면서 이제 헤드라인을 좀 외워서 이제 많이 싸워 보시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맵 리딩인데 이게 맵 리딩 하는 게 어려운 건 알아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싸우는 것도 그렇고 맵을 보다가 상대방한테 죽고 이러니까 아니 상대방이랑 싸우는 게 낫지 맵을 보다가 죽는 것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맵 리딩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게 돼요. 이게 이제 순간 뭐랄까 이렇게 피킹을 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에 맵 한번 쳐다보는 거야. 그 나올 때 다시 싸움에 집중하고 들어갈 때 맵 한번 쳐다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연습이 되면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 맵 리딩이 되면 이게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무리하지 않는 건데 이게 이제 사이트를 먹고 나서 나가서 싸워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지키면서 싸우더라도 2대1, 3대1 되는 그런 각을 만들어 놓고 싸워야 되는데 꽤 나가서 싸워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사이트를 전부 클리어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림스톤 이렇게 연막탄 투하. 이 사이트를 다 먹었어요. 그러면 좋은 건 이런데 한 명, 그리고 이런데나 이런데 한 명, 그리고 후카도 먹을 수 있다면 후카에 한 명. 이렇게 한 명씩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 세 명이 먹어버리면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이 사람과 먼저 싸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에 한 각, 두 각, 세 각이랑 같이 싸워야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안 하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여길 다 먹었잖아요. 그럼 킬을 먹고 싶어서 이렇게 CT로 나가요. 그러다가 이기면 진짜 다행인데 보통 져요. 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한 명씩 잘리고 이제 라운드를 내주는 경우가 많아서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코 라운드인데 이거는 사실 안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긴 한데 이게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팀원이랑 총을 좀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코 라운드를 내가 해서 나는 일부러 그 다음 라운드를 위해서 돈을 아꼈는데 우리 팀은 돈을 안 아끼잖아요. 그러면 저만 긴 총이 나오고 이제 제가 죽는 순간 그 게임 그 라운드는 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총을 꼭 이제 이코 라운드를 할 거라면 팀원들과 꼭 총을 맞추고 하자고 얘기라도 해야 돼요. 그래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까지 제가 있던 플레이였는데 이제 슬슬 팀원들이 약간 조합을 맞춰줘요. 이제 브리핑도 좀 하고 약간 이기기를 다들 원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구간을 이제 양악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저는 현재이지만 이제 하는 분들을 보면 이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오퍼를 진짜 잘 써요. 이게 제트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체인버 같은 사람이 나와서 오퍼를 쓰기 시작하면은 이게 진짜 답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안 그래도 상대방이 잘하니까 이제 0대2로 졌겠죠. 뭐 첫 번은 피스톨 라운드를 지고 이코 라운드를 져서 이제 3라운드 시작인데 이 3라운드에 오퍼를 뽑아와요. 그러면 이 오퍼를 따면 다행인데 그 오퍼한테 이제 저희 팀이 한 명 따이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게 그 당해보신 분은 알 텐데 그 공포감과 그 답답함이 엄청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저희가 이코 라운드를 해서 열심히 긴 총을 뽑았는데 그 라운드를 또 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게임이 하기가 싫어져요.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오퍼를 잘 쓰게 되면 상대방이 그 느낌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 말은 상대방한테 항복을 받아낼 확률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게임을 이길 확률도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퍼를 잘 쓰면 티어를 올리기 쉽고 이게 생각보다 오퍼를 쓰는 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헤드라인을 한 대 쏘는 것보다 몸 한 대 쏘는 오퍼가 훨씬 쉬워요. 오히려 이게 많이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워 하시는데 조금 연습을 하다 보면 오퍼레이터는 굉장히 좋은 총이기 때문에
한번 수비 때 오퍼를 꼭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트레이드가 중요한데 아무래도 저희 팀 혼자 엔트리가 들어갈 때 안 도와주면은 이제 엔트리는 들어가서 이제 인포만 따고 그냥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럼 뒤따라오는 사람은 또 2대1, 3대1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꼭 트레이드를 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팀이 들어갈 때 함께 꼭 들어가 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좀 긍정적이고 브리핑 잘하는 듀오가 있다면 함께 하시는 게 진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정적이거나 이제 브리핑을 안 하면 듀오를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듀오를 한 명 구하셔서 게임을 해보시는 것도 좀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네, 지금 부족한 영상이지만 이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티어 많이 올리시길 기원합니다.